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턴 테비넌 이퀴버런트 회로, 그러니까 등가 회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등가 회로가 왜 필요한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등가 회로는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이렇게 회로 네트워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어떤 저항을 여기다 만약에 연결해서 이 저항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를 우리가 측정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는 1ohm을 끼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5ohm을 끼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kg를 끼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얘네들을 항상 새로 구해야 된다면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저항을 끼든지 상관없이 이쪽에 있는 회로가 굉장히 간단하게만 나타날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지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모든 전자기기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저항이라는 게 우리가 사용된다고 그랬죠. 나중에 보면 C나 뭐 L도 사용되지만 모든 전자기기는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항처럼 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안이 어떻게 복잡하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전자기기는 에너지를 소비하니까 저항으로 모델링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한 저항, REQ로. 그래서 이퀴벌런트 저항으로 모델링이 될 수 있고,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 걸리는 전압으로 모델링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던 회로가 어느 정도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 있는 회로를 저항과 전압 혹은 저항과 어떤 전류를 제공하는 소스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념이 노튼 이퀴벌런트 회로, 테비넌 이퀴벌런트 회로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뭐 터미놀로지, 이거는 예전에 배웠던 터미놀로지가 계속 되니까요. 저항은 왜 필요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을 겁니다. 저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다. 그런데 모든 종류의 일렉트릭 디바이스는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러니까 저항은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일렉트릭 디바이스를 모델링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이퀴벌런트 회로를 배우기 앞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걸 배워봅시다.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은 수업 시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긴 저항과 전압원으로 이루어진 회로는 저항과 정전류원으로 이루어진 회로와 두 개가 서로 등가적이다, 동치다라는 게 이제 소스 트랜스포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전압원은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는 전류를 만들진 않죠. 전류원은 전압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전압원이 전류를 만들 수 있다면, 그리고 전류원이 전압을 만들 수 있다면 두 개 회로는 같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압원에 저항을 연결하게 될 경우 어떻게 되냐면요. 저항을 연결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 무엇인가를 연결한다면 전류가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전류원이 있을 때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여기에 전압이 유기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정전류원이 전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압원에 저항을 연결하면 전류를 흘려낼 수 있고, 정전류원에 저항을 연결하면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서로 같아질 개연성이 있는 건데, 그때 어떻게 돼야지 같아지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VS-IS, 같은 R이 걸리고 VS-IS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면 같아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특별한 관계일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예상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특별한 관계? VS는 RIS랑 같을 때, 이럴 때 이 두 개가 서로 이퀴벌런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풀어보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RL이라는 로드를 걸어보고 이 로드에 얼마만큼 전류와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확인하면 될 텐데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이 회로에서 여기로 볼까요? RL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전류가 흘러갈까요? 안 흘러갈까요?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요. 왜냐면 RL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 부분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오픈이니까. 저항이 너무 크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는 거의 0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RL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전류가 흘러가지 않아요. 이거는 그런 이 저항의 역할이나 혹은 정의를 생각하면 좀 또 알 수 있는데, 저항은 전류가 흐를 때 전압을 소비하는 소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쭉쭉쭉쭉 흘러가다가 저항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비를 해야 돼, 전압이 떨어져야 돼 하다가 보니까 끊겼어. 그래서 전류가 흘러갈 수 없어요. 그래서 전압을 소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대로 VSE 값이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RL을 딱 연결해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 R과 VRL이 서로 그렇죠. 볼테지 디바이딩 전압 분배 회로가 되기 때문에 전압 분배 회로에 의해서 전류가 쭉 흘러갈 수 있게 되고, 그때 흘러가는 전류는 전체 저항분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IS라는 정렬 요원이 있고 이렇게 돼 있을 때 RL을 패러렐하게 연결했다면 어떻게 전류가 흘러갈까요? IL 전류는 커런트 디바이더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그래서 요 IL과 요 IL이 만약에 같다면, 그러니까 이 RL에 흘러가는 전류가 같다면 두 회로는 같은 회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RL에 흐르는 전류가 같도록 놓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같아야 되니까 부모가 같죠. 찍찍 나려면은 이 관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VS는 RIS. 그래서 여기 이 전압원의 전압이 이 저항과, 그러니까 이 전류원과 저항의 곱이 요게 되면은 두 개의 회로는 서로 이퀴벌런트 회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퀴벌런트 회로를 만드는 방법을, 이거를 소스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전압원을 정전류원으로 바꾼다. 소스를 트랜스포메이션 한다. 그래서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회로를 굉장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5ohm이랑 40V가 연결되어 있죠. 이거는 뭘로 바꿀 수 있다? 정전류원과 5ohm이 병렬 연결된 걸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정전류원은 어떻게 돼? I equal R분의 V니까 5분의 48. 그래서 8A 흘러가는 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요거랑 요거랑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서로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병렬 연결로 이퀴벌런트 저항을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병렬 연결된 저항 하나와 전류원, 그렇기 때문에 전압원과 저항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를 몇 개 거치다 보면은 이렇게네요. 몇 번 거치다 보면은 굉장히 회로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회로를 해석을 하는데 좀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방법이긴 한데, 이런 방법을 막 여러 차례 하다가 잘못해서 한 군데만 이렇게 삐끗나게 되면은 굉장히 모든 해석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되게 좋은 방법이다 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면 이 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에는 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뭘 수 있어요? 요 저항에 흐르는 전류, 아니면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차피 다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소스 트랜스폼, 이거 additional resistance가 있는 거, 이거는 이 부분을 빼도록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인 테마인 태비는 노튼 이퀴벌런트 회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퀴벌런트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형태의 이퀴벌런트 회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냐? 모든 종류의 레지스티브 네트워크가 있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전압원 하나와 등가 저항 하나로 등가적인 회로를 만들 수 있다 라고 이론을 만든 게 테브넌의 이퀴벌런트 회로입니다. 테브넌 등가 회로. 그래서 테브넌 등가 회로는 정전압원 하나, 저항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동치시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여기 A, B 사이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지금 VTH가 그대로 걸리게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RL, 어떤 특별한 저항이 연결이 되게 되면 전압 분배 방식으로 RL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RTH랑 VTH가 결정이 되고요. RTH랑 VTH랑 결정된다면은 여기가 만약에 RL이 아니라 이쪽이 그냥 쇼트가 됐을 때 전류를 결정할 수 있겠죠. SC는 쇼트 서큐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쇼트가 됐을 때 전류는 RTH분의 VTH로 계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레지스티브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RTH랑 VTH를 결정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RTH랑 VTH는 어떤 관계에 있다? 이쪽을 쇼트 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와 관계가 있다. 그렇죠? 쇼트 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쇼트 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VTH를 결정했다면 우리가 RTH를 결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테브넌 이퀴벌런트 회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테브넌 볼테지를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쇼트 커런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RTH를 먼저 구하는 방법, 그래서 테브넌 이퀴벌런트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RTH를 구해서 푸는 방법. 두 번째는 VTH, 그 다음에 ISC를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VTH는 어차피 구해야 되고, 어차피 미주수가 3개니까 2개는 구해야 되잖아. VTH는 어차피 구해야 돼. 그 다음에 RTH를 구하는 방법이 있고, ISC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VTH를 먼저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게요. VTH를 구하려면은, VTH는, 회로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VTH는 A, B단에 걸리는 전압이잖아요. VTH는 A, B단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4옴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가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4옴은 있으나 마나야. 결국에는 VTH는 뭐랑 같아? 1번 노드의 전압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노드, 맨 마지막 단 노드의 전압을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10V고 이렇게 저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단에서의 전압, 여기 단에서의 전압, VTH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 마지막 단에서 전압이니까, 맨 마지막 노드에서 전압이니까 10V, 그냥 10V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다? VTH가 된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 노드, 요걸 아웃풋 터미널이라고 그러는데, 요 아웃풋 터미널 전에 맨 마지막 단의 노드의 전압, 노드 볼테지를 구하면 그게 바로 테비넌 볼테지가 됩니다. 그래서 테비넌 볼테지를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첫 번째 방법이 RTH를 구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이 ISC를 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ISC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A, B단을 쇼트시키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SC다. 그래서 A, B단을 쇼트시켜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테비넌 볼테지 32, 그 다음에 여기를 쇼트시켰을 때 전류를 구하면 전류가 얼마가 나왔냐면요. 전류가 4A가 나왔어요. 4A가 나왔으니까 얘가 32, 얘가 4A니까 RTH는 8. 그래서 8로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비넌 이퀴벌런트 회로를 구하려면은 일단 맨 마지막 노드의 전압을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쇼트 시켰을 때 전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쇼트 시켰을 때 전류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노드 볼테지 구하는 방법은 쉽지만 계속 풀어봤자 메쉬 커런트 방법으로 커런트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노드 볼테지를 구해도 사실은 상관은 없죠. 노드 볼테지법으로 2번 노드에 여기를 쇼트 시킨 다음에 2번 노드의 볼테지를 구하고 그 다음에 커런트를 구해도 되는데, 어쨌든 전류 구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방법보다 더 많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더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요. 일단 VTH는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맨 마지막 노드의 전압은 구해야 돼. 그 다음에 뭘 한다? 그 다음에 등가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등가 저항. 그러니까 등가 저항은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테비넌 이퀴벌런트 회로인데, 테비넌 이퀴벌런트 회로에서 이 저항은 뭐예요? 이 AB 단에서 봤을 때, AB 단에 이제 로드가 걸리게 되는데, 이 로드가 봤을 때 거기에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저항이죠. 그래서 AB 단에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 얼마냐, 그런 뜻이에요. 왜냐면은 볼테지 소스는 내부 저항이 얼마다? 볼테지 소스는 내부 저항이 0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은 볼테지 소스 안에 저항 성분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 저항 성분에 전류가 전압이 다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전압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볼테지 소스의 내부 저항은 0옴이에요. 커런트 소스는 내부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커런트 소스는 내부 저항이 무한대가 돼요. 커런트 소스의 내부 저항이 0이면요, 커런트가 어디로 다 흘러요? 이 내부적으로 다 흘리죠. 그러니까 커런트 소스가 부셔져요. 그래서 커런트 소스는 내부 저항이 무한대야. 볼테지 소스는 내부 저항이 0. 그래서 여기는 내부 저항이 0이고 8옴이니까 이 8옴이 이 아래를 봤을 때 전체적인 직렬 저항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직렬 저항만 구하면 돼요. AB 단에서 봤을 때 저항을 구하면 돼. 그 AB 단에서 봤을 때 저항을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나요? AB 단에서 봤을 때 저항을 어떻게 구한다? 그렇죠. 요 단에서 봤을 때 요 나머지 네트워크의 저항을 구한다. 그런데 이때 요 전압원, 전류원 어떻게 한다? 정전압원은 뭐라고? 정전압원 내부 저항이 0옴이야. 그러니까 쇼트시키고, 정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어떻게 돼? 내부 저항이 무한대야. 그러니까 오픈을 시켜요. 그러면은 이렇게 등가 회로가 되겠죠? 요 회로에서 AB 단에서 봤을 때의 저항을 구하는 겁니다. AB 단에서 봤을 때 저항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서로 병렬 연결되어 있고, 요 병렬 연결된 게 얘랑
직렬 연결돼 있죠. 그래서 그게 RAB 이퀴벌런트 저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퀴벌런트 저항 RAB를 구하면 이게 뭐가 된다? RTH가 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네트워크가 좀 복잡하게 생기면 이게 저항이 직렬 연결인지 병렬 연결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살펴보면 되냐면요. 이 저항과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으냐, 전류가 같으냐를 보면 돼요. 이 저항과 이 저항이 마치 직렬 연결처럼 혹은 어쩌면 병렬 연결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텐데, 병렬 연결이려면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인단 말이에요.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랑 이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같은가 봤더니 노드에서 전류가 갈라져. 그러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렬 연결도 아니고 병렬 연결도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렇죠? 근데 얘랑 얘를 보세요. 얘에 걸리는 전압과 얘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되는가? 루프가 같게 되죠. KVL에서 전압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병렬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병렬, 그 다음에 이 병렬과 얘와의 직렬 를 구하면 RTH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VTH 구하고 RTH 이퀴버런트하게 구하면 우리가 저항을 구할 수, RTH 이퀴버런트 저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저는 이 방법을 좀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이퀴버런트 저항만 필요할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더 선호를 해서 RTH를 구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소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얘네들을 계속 바꿔가는 거야. 근데 이건 또 제가 되게 그렇게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RTH랑 VTH랑 RTH를 구하는 방법을 선호한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VTH는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ISC를 구하는 방법, 쇼트 서큐트 커런트를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니면은 RTH를 직접 등가적으로 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쓰면은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노튼 이퀴벌런트 회로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노튼 이퀴벌런트 회로를 이렇게 찾았어요. 너무 지저분해졌네. 노튼 좀 깨끗한 곳 없나? 여기다 보자. 그래. 노튼 이퀴벌런트 회로를 찾았어요. 이렇게. 이게 노튼 이퀴벌런트 회로였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회로는 방금 전에 뭘 배웠어요? 좀 전에. 소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디서 배웠을까? 그렇죠. 이렇게 소스 트랜스폼을 할 수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스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얘를 트랜스폼 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정전류원과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로. 이게 뭐라고? 테뷰넌 이퀴벌런트 회로. 제가 아까 노튼이라고 했는데 잘못 얘기했네. 이렇게 생긴 게 테뷰넌 이퀴벌런트 회로, 이렇게 생긴 게 노튼 이퀴벌런트 회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테뷰넌이라는 사람이 찾았고, 이건 노튼이라고 이름을 붙여졌어요. 그래서 테뷰넌 이퀴벌런트, 얘를 소스 트랜스폼으로 하면은 노튼 이퀴벌런트가 된다. 이때 이 저항은 어떻게 돼요? 이 저항과 서로 같아요. 그래서 노트는 RTH랑 같아. 그 다음에 요 노튼 커런트, 요때 요 정전류 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 흐르는 전류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ISC랑 같아요. 아니면은 요 관계로부터, 그러니까 요거 두 개는 이제 소스 트랜스폼이라는 관계로부터 여기 걸리는 전류원의 크기는 R분의 V. 자,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테브넌과 노턴은 서로 소스 트랜스폼 관계가 있다. 테브넌과 노턴은 서로 소스 트랜스폼 관계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저희가 실험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라는 거에 대해서 좀 배워볼게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퀴벌런트 회로를 만들 수 있다고 했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RL이라는 걸 붙이게 됩니다. RTH, VTH 붙이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회로를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를 뭘 들어볼까? 충전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충전기. 그래서 요게 이제 아이폰이나 갤럭시나 LG, G7 그런 거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충전기의 목적은 뭐죠? 충전기의 목적은 전력을 RL에 빨리 많이 전달해 주는 게 충전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야지 얘가 충전이 되니까. 그래서 RL을 충전을 빨리 시키고 싶어. 에너지를 많이 전달해 주고 싶어. 그러면 RL이 어떻게 해야지 될까? RL이 만약에 크면은 어떻게 될까요? RL이 크면은 얘가 굉장히 크면은 전류가 적게 흐르겠죠. 왜냐면 전체적으로 I 콜 R분의 V에서 R이 전체적으로 크니까 전압이 일정하더라도 전류는 작게 흘러요. 그래서 RL이 크면은 어떻게 된다? I는 줄어들어요.
반면에 RL이 크면은 V는 어떻게 될까? V는 VRL. RL에 걸리는 전압. RL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RL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쪽보다 이쪽에 더 전압이 많이 걸리게 되니까 VRL은 커져요. 그러니까 RL이 커지게 되면은 I는 작아지고 VRL은 커져. 그런데 RL에 우리가 원하는 게 뭐다? 파워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전달하고 싶은 거죠. 에너지는 파워니까 파워는 I, VRL, VI 이렇게 되잖아요.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의 곱이기 때문에 P를 키우려면 I도 커야 되고 V도 커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RL을 키웠더니 I는 작아지고 V는 커진대. 그럼 RL을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반대가 되겠죠. I는 커지는데 V가 작아져. 그러니까 RL에 따라서 IV가 서로 시소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어떤 특정한 RL에서 이런 것들이 균형이 맞춰질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RL에서 전력이 제일 많이 전달되느냐, 그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파워는 I제곱 R 혹은 I제곱 RL이기 때문에 I는 전체 저항분의 VTH, 요거의 제곱의 RL, 그쵸? 요거를 다시 쭉 전개를 해보면 되게 복잡한 식이 될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파워의 맥스를 구하는 거죠. 파워의 맥스. 뭐에 따라서? RL의 변화에 따라서. 그래서 RL이 변할 때 P의 맥스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뭐로 보면은 이 P를 뭐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다? RL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RL이 변화할 때 P의 맥스 값을 보면 된다. 그런데 어떤 함수에서 맥시멈 값은 어떻게 보죠? 그렇죠.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이죠. 그래서 P를 RL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분 값이 0이 되는 곳이 얘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곱 이 함수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 미분 값이 0이 되는 곳이 극대점 혹은 극소점이 될 수 있고 그 중에 얘가 극대점이 된다면 걔가 최대값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P를 맥시마이징 하기 위해서는 미분값이 0이 되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값이 0이 되는 곳을 찾으면 결국에 쭉 풀어보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결론적으로는 이겁니다. 그래서 RL이 뭐랑 같아야 돼? RTH랑 같아야 돼. 그래서 여기 걸리는 로드의 저항이 RTH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 때는 충전기의 RTH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만들어야 되고, 반대로 충전기를 만들 때는 핸드폰의 이퀴벌런트 저항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전력을 최대로 트랜스퍼하는 회로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이때 Pmax는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개념만 알면 됩니다. 첫 번째 어떤 개념? 그렇죠. 전력은 언제 최대로 전송이 된다? RTH랑 RL이 같을 때, 로드 저항과 RTH가 같을 때 최대로 전력은 전송된다 라는 개념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슈퍼포지션 배워볼까요? 슈퍼포지션 뭐냐면요, 소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 개가 있을 때, 이거는 이 소스만 있을 때의 회로를 해석하고 이 소스만 있을 때 회로를 해석한 이 두 결과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론이 성립할까요? 기본적으로 회로 이론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R, L, C가 포함된 회로 이론은 예전에 다른 수업에서도 얘기했지만 선형 시스템이에요. 선형 시스템. 그러면 선형 시스템이라면 이거 전체가 선형 시스템이죠. 선형 시스템이라면 입력이 여기서 뭐예요? 입력이 120V, 그 다음에 12A 요게 입력 전원이기 때문에 요게 입력이 돼요. 출력은 뭐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전압을 알고 싶다면 이 전압이 출력, 여기에 전류를 알고 싶다면 여기에 전류가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입력 대 출력이 서로 선형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회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형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론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배웠냐면, 선형 시스템은 슈퍼포지션, 그러니까 우리 공수 시간에 배웠죠. 선형 시스템은 뭐예요?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이렇게 되는 게 선형 시스템의 정의였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의해서 두 입력의 합의 출력은 각각의 입력의 출력의 합과 같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게 선형 시스템의 정의죠. 이게 얘기하는 바가 뭐예요? 두 개의 입력의 합에 대한 출력은 하나의 입력에 대한 출력과 또 다른 하나에 대한 입력에 대한 출력,
합과 같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슈퍼포지션 티어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슈퍼포지션 티어렘은 회로의 선형성 때문에 나오게 된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뭐 전원이 두 개 있을 때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구해서 두 개를 합치면 된다 라는 게 슈퍼포지션 티어렘입니다. 자, 이론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학습 실험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태빈원 회로랑 노튼 회로를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태빈원 이퀴버런트 회로, 태빈원 등가 회로, 태빈원 등가 회로와 노턴 등가 회로에 대한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실험에서는 태빈원 등가 회로는 노턴 등가 회로랑 어떤 관계가 있냐고 했냐면 두 개는 서로 소스 트랜스폼의 관계만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노턴 등가 회로에서의 노턴 커런트 소스의 전류는 뭐라고 그랬냐면 태빈원 등가 회로를 구할 때 로드가 있는 쪽을 쇼트 시킨 다음에 전류를 구했었죠. 그래서 로드가 있는 부분을 쇼트 시킨 다음에 구한 전류, 쇼트 서큐트의 전류랑 노턴 커런트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실험을 할 때는 노턴 이퀴버런트 회로에 대한 실험은 안 할 거고요. 태빈원 이퀴버런트에 대한 실험을 쭉 한 다음에 로드 있는 쪽을 쇼트 시킨 다음에 그 전류를 측정을 해서 그게 노턴 커런트가 된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구한 방법이 우리가 앞서 구한 다른 방법, 그러니까 RTH를 구한 방법과 같다라는 것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빈원의 정리는 뭐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특정한 부분, 저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RL에 1옴을 넣을 수도 있고 15옴을 넣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할 때마다 다시 하기가 싫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 RL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쨌든 이쪽은 전원이 들어간 부분이고 등가적인 에너지를 소비하는 저항 부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전원과 에너지 소비하는 저항으로 등가적으로 나타낸 그런 회로가 태빈원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태빈원 정리의 유효성을 확인하려면 1옴일 때랑 15옴일 때로 나눠서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뭐 메쉬 커런트를 2번 쓰든지 아니면 노드 볼테이지를 2번 쓰든지 해서 각각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너무 귀찮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RTH랑 VTH를 갖는 등가 회로로 구성을 한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RTH랑 VTH를 구할 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VTH는 무조건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VTH는 이 AB단에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노드 볼테이지법을 이용해서 AB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면 돼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죠? 이 예제에서는 R4에 걸리는 전압이 바로 AB단에 걸리는 전압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R4단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을 하면 됩니다. R4에 걸리는 전압은 여기 식구 보면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냐면은 볼테이지 디바이딩, 전압 분배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R1과 나머지 부분이 서로 직렬 연결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R1과 나머지 부분에 서로 전압 분배, 그리고 전압 분배를 통해서 이 포인트의 전압을 알 수 있죠. 이 포인트의 전압을 알면은 R2랑 이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R2와 R3, R4는 서로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전압과 이쪽 전압은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압이 여기에 그대로 걸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쪽 부분만 또 다시 보면은 R3와 R4가 서로 전압 분배가 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R1과 나머지 부분의 전압 분배, R1과 나머지 부분은 R2와 R3, R4가 직렬 연결, 그리고 R2와 병렬 연결이죠. R3, R4가 직렬 연결, R2와 병렬 연결된 나머지 부분과의 전압 분배, 그 부분의 전압이 여기고 그 전압을 R3랑 R4가 서로 전압 분배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VTH가 돼요. 그래서 이 VTH를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RTH를 구해야 되는데 RTH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방법 등가 저항을 바로 구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IL, 앞에서 이론에서는 ISC라고 그랬죠. 이 ISC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RL을 구하는 방법을 바로 썼는데, 자, RL을 등가 저항을 RTH, R 이퀴버런트를 구하는 방법을 바로 썼는데, 등가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원은 어떻게 한다? 달라가 시킨다. 왜냐하면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내부 저항이 0이기 때문에.
정전류원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정전류원은 내부 저항을 그래서 끊고 단락을 오픈을 시킨 다음에 저항을 구하면 되죠. 이렇게 구성을 한 다음에 AB단에서 본 저항을 구하게 됩니다. AB단에서 본 저항은 그렇죠. 일단 얘랑 얘는 병렬이고 이 병렬과 직렬이 연결되어 있고 이 전체와 이것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R1과 R2는 병렬, 그 다음에 R3가 직렬이고 그 다음에 요것과 R4가 병렬 연결돼. R1, R2 이렇게 했으면은 병렬 연결이란 뜻이에요. 병렬 연결이면 식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식을 간단하게 쓰기 귀찮기 때문에 이렇게 패러렐한 두 개 이렇게 해서 병렬 연결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병렬 연결이다. 요거는 병렬 연결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R 이퀴벌런트를 구하게 되죠. 이렇게 R 이퀴벌런트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다? RTH가 된다. 그래서 앞에서 VTH 구했고 RTH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IL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I는 R분의 L, V 해서 RL도 구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자 2옴 6V를 찾아서 이렇게 생긴 이퀴벌런트 회로를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 달성한 것이죠. 이렇게 하고 나면은 RL이 1옴일 때 10옴일 때를 그 앞에서처럼 회로를 다 해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1옴일 때는 3옴에 6V가 걸리니까 2A, 10옴일 때는 12옴에 6V가 걸리니까 0.5A라고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비는 이퀴벌런트 회로는 로드가 자꾸만 변할 때, 어떤 저항이 자꾸만 변할 때 나머지 부분을 등가 회로를 만들어서 굉장히 쉽게 회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자주 쓰지는 않지만 굉장히 유용한 툴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TH와 RTH를 구하는 방법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IL을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앞에서는 ISC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RL이 있다고 하지 않고 여기를 쇼트 시키는 거죠. 여기를 쇼트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 ISC를 구하게 됩니다. 이 ISC를 구하면 그게 뭐다? 태브는 회로에서 로드에 흐르게 될 전류다. 실제로 로드가 연결되면 좀 다른 전류가 흐르게 되겠지만 쇼트 서큐트에서의 전류다. 그래서 ISC를 구하게 되면은 R은 어떻게 구한다? RTH는 V 콜 IR이고 R은 I분의 V죠. ISC분의 VTH. 그래서 VTH 구했고 ISC는 어떻게 구한다? AB를 쇼트 시킨 상태에서 구한다. 그렇게 되면 RT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턴 이퀴벌런트 회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태브는 이퀴벌런트 회로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태브는 등가 회로는 첫 번째 방식 VTH 그 다음에 RTH를 구하는 거. 두 번째 방식은 VTH 그 다음에 ISC 그 다음 이거를 통해서 ISC로부터 RTH를 찾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는 저희가 요것만 하고 있거든요. 실험에서는.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은 노턴 이퀴벌런트 회로를 할 때 요 부분을 찾아요. 왜냐면 이게 뭐랑 같냐면은 노턴 이퀴벌런트 커런트랑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찾게 되는데 우리는 10번 실험은 따로 하지 않고 요거를 찾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바로 찾은 다음에 요거로부터 요 VTH와 RTH 사이 관계가 성립하는지 그것만 확인을 하면서 10번, 9번 실험을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 두 번째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는 뭐냐면은 여기 커런트 소스가 있는 경우예요. 커런트 소스가 있고 뭐 이렇게 네트워크 이런 데도 R이 또 있을 경우 어떻게 하냐? 우리의 목적은 VTH를 찾는 거고 VTH는 AB단에서의 전압이죠. AB단에서의 전압이기 때문에 AB단에서의 전압은 이 R3 같은 경우에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압이 여기 걸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의 전압은 맨 마지막 노드에서의 전압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이의 전압이 뭐랑 같다? VTH랑 같다. 그래서 여기에 노드 전압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노드 전압을 구하면은 VTH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노드 전압법으로 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RTH는 어떻게 구한다? 정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정전류원은 오픈 개방시켜서 이퀴벌런트 저항을 구하면 된다. 이 방식으로 노턴 등가 회로를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 RL이 여러 개 바뀔 때에도 저희가 커런트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자,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실험을 하게 되고요. 노턴 이퀴벌런트 회로는 이렇게 이 회로를 네트워크를 구성한 다음에 실험을 하면 됩니다. 테비넌 이퀴벌런트 회로는 제가 왜 테비넌이랑 자꾸만 노턴을 헷갈리네요. 노턴 등가 회로에 대한 실험은 똑같은 회로에다 하는데 뭘 구한다? 그렇죠. 여기를 쇼트 시킨 다음에 이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이게 또 뭐다? ISC가 되고 이게 곧 나중에 뭐가 된다? IN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죠. IN 보다 쇼트 시켰을 때의 전류다. 그래서 노턴 이퀴벌런트 회로랑 테브넌 이퀴벌런트 회로는 구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또 쉽게 테블런 이퀴벌런트 회로를 구하면은 우리가 노턴 이퀴벌런트 회로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었죠? 그렇죠. 소스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도 쉽게 구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블런 이퀴벌런트 회로에 대한 실험만 하고 ISC, 그러니까 여기를 쇼트 시켰을 때 커런트만 측정한 다음에 실험을 끝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뭐 노턴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노턴 정리는 어떻게 된다? 테브는은 V랑 R로 등가회로를 만드는 거, 노턴은 정전류원과 R로 등가회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RTH는 RN이랑 같아요. IN은 ISC랑 같고, 그게 노턴과 테브는 사이의 그 관계식입니다. 그래서 노턴 등가회로는 I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쪽을 쇼트 시켜서 IN을 구하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등가적인 커런트 소스가 된다. 그리고 RN은 어떻게 구해? RN은 RTH를 구할 때랑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게 되죠. 그래서 노턴 등가회로는 따로 뭐 생각할 필요 없이 두 개는 서로 어떻게 된다? 소스 트랜스폼에서 관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노턴 등가회로에 대한 실험은 하지 않을 거고요. 테브넌 등가회로에 대한 실험을 할 거고, 그리고 제가 실험 시간에 따로 얘기해 줄 그렇죠. 휘스턴 브릿지에 대한 실험을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실험을 하게 될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시험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실험 빨리 끝내고 다른 공부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이렇게 간단한 실험 미리 잘 준비해서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수고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자, 수업 시간에 봅시다.